아니 도대체 나한테 분명히 이번 주에 아빠의 해방일지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수업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는 아빠의 해방일지만 열심히 했고 이거 사놓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랬나? 정말 저희가 그랬나요? 야 이게 못됐어. 이거 현재가 아니네. 슈퍼라키 442가 막 쓰면 되는 거야? 아 시킨 대로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제작진에서 봐봐 1교시, 2교시, 3교시 야 무슨 MC 사관학교도 아니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 너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근데 사실은 네. 라틴어 알아요? 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라틴어를 좀 해요. 네, 저는 라틴어 한 중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에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참 많이들 못 믿으시더라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루모스, 아시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왜 다 라틴어예요, 진짜로? 이거 잠깐만 내가 보기에 이거 분명히 무슨 판타지 SF물에 나온 대사지? 이게 이제 뭐 해리포터를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라틴어. 이게 다 라틴어예요. 모든 주문이. 결론 해리포터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앞에는 해리포터가 있으니까 네. 라틴어 구사할 수 있는 포터가 있으니까 네. 오늘 이 라틴어 수업의 대가 어. 한명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 나누도록 네. 하죠. 안녕하세요. 오세요. 누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 발음은 어땠습니까? 저희 라틴어 발음 아주 어땠나요? 엉망이죠? 윙가르디움 레비오스. 괜찮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리포터 주문들이 라틴어 기반이 아닌가요? 맞긴 맞아요. 아, 이걸 맞긴 뭐라고 맞죠. 하더라? 무시당했다. 아니,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을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뵙고 싶었던 게 뭐? 제가 막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강의가 정말 큰 유행이었어요. 엄청 큰 대형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항상 강의 정원이 꽉 차서 외부 청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인기쟁이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2010년 2학기 때 네. 초급 라틴어 수업을 했을 때 저도 네. 그때 한 2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자그마한 강의실에 있었는데 처음에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걸 왜 들어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대형 강의가 됐잖아요. 예. 네. 아, 진짜? 근데 그 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기말고사를 봤어요. 네네. 기말고사를 봤는데 어떤 학생이 답안지 뒷면에다가 네네. 실제로 이 수업이 좋았던 거는 수업 내용보다 수업 외 이야기를 해줬던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네네. 유럽과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오. 그 말을 딱 썼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왜냐면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수업을 가면 네.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네. 꼭 갖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거의 매번 다 박수를 쳐줬던 것 같아요. 진짜. 와. 그 나갈 때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갔었어요. 우와. 진짜요? 워너비 교수님상. 박스는커녕 아유 진짜 난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학교 얘기는 잘 몰랐고 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서점에서 불편하게 팔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 책 뜨면 질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찌됐건 진짜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력을 좀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놀라운 게 뭐냐? 아 이거는 말이 안 돼. 한국인 최초. 아 이거 한국인 최초만이 아닌가?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교황 그 선생님하고 친하세요? 같이 이렇게 또 톡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하급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그런 아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가 말단 공무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떻게 궁금합니다. 라틴어를- 한국에 이런 이력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맞아요. 제가 이제 로마로 이제 그 기초법학을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를 했는데 그 석사를 2년에 하고 박사를 이제 10개월 만에 끝냈는데 박사를 10개월 만에 끝냈다고요? 예. 근데 이제 90점 만점에 90점으로 끝냈어요. 그래갖고 바티칸에서 이제 제안을 역으로 받은 거죠. 오. 스카우트. 예,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봐라. 어.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시설, 그런 학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지. 무슨 그 로타 로마나 그 바티칸 대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과정.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한국인이 알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알았던 거는 거기서 모든 수업은 라틴어로 한다는 것만은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도 라틴어로 하는 네, 거예요? 대화도 라틴어로 하고 모든 과제물도 라틴어로 써서 내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틴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고 말하고 수업 듣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석사 박사 때는 진짜 제가 큰 벽이 있었다고 느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연수원 과정은 그냥 큰 산이 매일 제 앞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만리장성이야, 만리장성.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변호사는 뭐 민사사건 처리하고 형사사건 처리하고 이렇잖아요. 뭐 추기경들 간의 토지 분쟁.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 안에서도 막 소송이 일어나고 막 그러나요? 그 일단은 바티칸이라고 하면은 바티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것도 멋있어 보여. 천재들의 왼손잡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아닌데 자꾸 이게 좀 없어. 천재 아닌데. 이 바티칸인데 이거 바티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도시국가. 맞아요. 이 바티칸 시국 안에도 법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원은 국가니까. 네, 바티칸 시국의 법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1심도 오고 2심도 거쳐서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있는 이 로타 로마나 대법원 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아, 로타 로마라고 불러요? 네, 바티칸 네, 대법원을? 네. 이건 뭐냐면 로타라는 말은 우리 로터리라고 들어봤죠? 오. 로터리가 뭐예요? 둥근 그렇죠. 거잖아요. 예. 법원의 판사들이 둥근 탁자에 모여 앉아서 어떤 그 심리를 하던 그거를 빗대서 로따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타 로마나는 이 바티칸 시국 포함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관련된 소송을 맡아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 법원이나 그 나라의 국가법원에서도 이 로타 로마나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대륙과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정교조약이라고 해서 네. 바티칸과 어떤 해당 국가와 조약을 맺어서 이 바티칸 로타 로마나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국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법이 세속법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천주교 기관이면 그 판결의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고.
종쳤어요? 아니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런 종도 준비했어요? 나 이거 정말 싫어해.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이게 종칭 뛰어들어 후다닥 들어가야 뛰어들어야 돼. 되잖아요. 아, 저희 뭐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진짜 시작인가 보다. 1교시 시작인가요 그러면? 이거 나눠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이 시험인가 봐요. 아니 오늘 숙제도 하러 가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시험도 봐야 돼요? 어렵다. 아모르. 아모르. 아, 그거의 우리말 뜻.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쿠아 물. 이건 알지. 이건 알지. 베리타스. 이거 알지. 진리. 시험을 보는데 왜 서로 잘 몰라가지고. 진짜 PD가 진짜 선생님이 되려고 하나 봐. 까르페디엠. 이거 이거 알지. 알지. 오늘을 즐겨. 현재를 즐겨라. 헤빗 습관이다. 이거 습관. 전 이미 습관이라고 적었는데. 저 라틴어 중급이라니까요. 진짜 좋다. 잘하는데. 진짜 너무하다 진짜. 저희 어떻게 채점을 좀 해주시나요? 근데, 그 점수 높은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 그래요? 맞나요? 서로 베껴놓고 있어. 대단하신데요? 이건, 다 맞췄어요, 두 분이. 우와, 이거 되게 잘하는데? 예. 근데 이게 실력으로 맞춘 건 좋은데. 이제 지금 거랑 눈치껏. 눈칫밥으로. 아니 근데 눈치껏 적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영어랑 결을 같이 맞아요. 한다고 보면 네. 되지 않을까요? 이게 파생됐다는 느낌이 나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게 라틴어가 다 우린 처음 배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처음 아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라틴어 알고 있다. 단어를 알고 있다. 오.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 두 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라틴어 단어를 알고 거의 있어요. 만점 아닌가요? 이 그럼요. 정도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스콜라, 영어 스쿨, 학교. 학교. 그다음에 아모르는 뭐 사랑. 근데 이제 아모르를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인들은 네. 너무 로마를 살아가니까 아모르 거꾸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로마. 이렇게 된다. 뭐 그냥 사랑의 도시다 뭐 이런 그렇게 건가요? 뭐 그렇게 아.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해요. 예. 이 처음에 H 아까 발음을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는 묵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비투스 이게 이제 우스가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명사는 모두 12개로 변해되니까 이게 뭐 하비투스, 하비띠, 하비또 이렇게 쭉 넘어가요. 네. 근데 이게 다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딱 생략해 버렸죠. 영어는 뭘 생략해? 이 어미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 헤빗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헤빗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이 습관이 아니라 원래 수도자들이 입는 옷을 하비투스라고 불렀어요. 수도자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쵸. 밥 먹고 일하고 다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좀 쉬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수도자들이 입는 옷이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하비투스. 그래서 헤비트.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가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 스텔라를 스텔라. 얘기했잖아요. 스텔라, 네. 스텔라.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 별이잖아요. 별. 예. 이 별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거는 이 T라는 자음이에요. T? 왜요? 이 T라는 자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명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지만 이 인공 조명이 없었던 시절에는 밤에 우리가 뭘 했겠어요? 별 받겠죠? 별 보거나 일찍 자거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인간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인간 내가 서서 별을 하나를 보고 별이 좀 찌그러졌어요. 별을 또 봐요. 여기서 별을 보는 나.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이다. 어떤 자음이 나냐면 타라는 자음이 나요. 어디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산스크리트어까지 나와요? 예, 이 타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이 T라는 자음, 타라는 자음은 그냥 빛이 아니라 거룩한 빛을 말해요. 그래서 별을 가리키는 단어에 모두 T라는 자음이 들어가요. 스타, 스털은 뭐 이렇게 T라는 게 들어가요. 우와. 그리고 이건 단순히 별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것. 그 신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막 목동들이 뭐 어떤 그런 신비한 기적을 본다라든지 별을 보러 간다. 별을 보러 간다라든지. 카르페 디엠. 예. 정확한 발음이 카예요, 까예요. Listen. You hear it? 이 까르페라는 거는 원래 까르포 동사 원형의 명령형이에요. 이 까르포라는 동사는 원래 어떤 뜻이었냐면 과일이나 올리브를 수확하다는 동사였어요. 근데 이 올리브를 수확하는 게 그걸 요즘 같은 경우 뭐 바람으로 해서 확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들이 가서 다 손으로 땄을 걸 아니면 힘들었을 거야. 네.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무척 힘들지만 포도가 다 수확된 상태를 네. 올리브가 다 수확된 그 곡식 마당이 그득한 상태를 한번 봐봐요. 다 돈이잖아. 근데 그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이 까르포 원래 따다, 뭐 수확하다, 채집하다는 동사가 즐기다라는 욕설적인 단어네. 예. 그리고 이 DM은 아까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타라는 자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산스크리트는 또 빛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음이 있었는데 다라는 자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라틴어로 하루를 가리키는 단어는 DS예요. 날. 그래서 여기 영어도 day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예, 그래서 D 음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즐겨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우와. 나오는 겁니다. 야, 이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이래서 있구나. 왜요? 매력 있잖아. 약간 막 별 막 나오고 막, 내가 왜 인기 없는지 이제 알았어. 낭만 있게 이래서 내가 안 해봐야 되는구나. 그 라틴어를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유럽 언어를 배우기 전에 배운다면 훨씬 더 영어나 그런 언어를 접할 때 더 쉬워지겠어요.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닐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도 한자를 알면 훨씬 쉽잖아요. 중국어, 일본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분명한 거는 라틴어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유럽어를 배우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 일본어를 한자를 익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거기에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라틴어 똑같은 거예요. 아, 비슷하구나. 외우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근데 왜 라틴어를 굳이 유럽의 그 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그걸 왜 가르치는가? 이제 그게 의문이죠. 아, 유럽에서 5년 동안이나 라틴어를 가르쳐요? 교육과정에 네. 포함이 돼 있어요? 중학생쯤 되면 진짜요? 원어 공부하고 그러잖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 학교를 선택을 하면 거기서 라틴어를 5년간 수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첫날 보는 과목이 바로 라틴어예요. 아, 진짜요? 예. 라틴어, 그다음에 그리스어. 아, 그리스어까지?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왜 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대학에서 공부를 할 사람들한테는 이 라틴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라틴어를 배학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놓는 그 사람에게 대학에서 의사 자격증 시험, 변호사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그 공부했던 틀 안에 또 하나의 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 근데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다 보면 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고대어기 때문에 한 단어의 뜻이 되게 많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동사도 막 현재 진행형, 완료형이 막 다 묶어져 맞아요. 있거나, 약간 라틴어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그거 선생님?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정말 라틴어를 힘들게 해요. 공부할 게 많네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이 라틴어를 이제 질문을 받으면 가장 어려운 게, 이 컨술이라고 하면, 집정관. 네, 맞아요. 집정관이에요. 로마 집정관. 네, 로마 시대 집정관을 컨술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로마 시대의 라틴어예요. 그럼 중세로 오면 어떻게 되냐? 로마 시대 라틴어래. 네. 중세로 오면 어떻게 되냐? 학생 대표도 꼰술, 시장도 꼰술, 어떤 조직의 대명사. 장도 꼰술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대로 오면 외교의 영사를 맞아. 또 콘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내가 읽는 그 텍스트 본문이 어느 시대 것이냐. 고전 시대, 복잡하네요. 아니면 중세 시대 거, 중세면 또 언제 12세기 거, 15세기 거, 뭐 17세기 문헌. 그러니까 그 문헌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구분하세요? 사전을 만들었으니까요. 해야겠죠. 사전을 만드셨다고요? 사전을 만들었다고? 네. 한 사전을 쓰셨어요, 혹시? 네. 자, 저희는 오늘 정말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서지자거든요. 두께가 막 어느 정도 돼요? 1450페이지. 예, A4지로 1450페이지, 글자 크기 7. 7이요? 그게 7이래. 그 사전을 하기 위해서 저의 삶은 아주 되게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세븐일레븐이었어요. 7시에 일어나셔서. 아니요. 그럼요? 7시도 작업을 해서 11시, 밤 11시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나온 단어가 라틴어로 헤비투스야. 헤비투스 똑같은 시간에 그 습관. 응용을 해야지. 라틴어 지금 라틴어에 빠져들고 있어. 깜짝이야. 또 숨쳤어요? 벌써 쉬는 시간이에요? 거예요? 아, 쉬는 시간이야? 아,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겹다. 쉬는 시간에 보통 뭐 하셨어요? 전 잤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잘 잤어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 자는 자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당연히 자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자고. 네. 공부 안 했다 그 얘기구나. 공부를 안 했죠. 아니, 작가님의 학창 시절 어땠을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9 to 11이셨나요? 그때도 헤비투스였나요? 딱 일어나서 공부하고. 진짜 완전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원래 여기는 없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 일지를 항상 썼어요. 공부 일지. 예, 공부 일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딱 제가 책상에 앉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려고 앉으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제가 긴장하기 때문에 뭐 그 긴장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연상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책상에 딱 앉으면 바로 단어부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지? 그걸 쓴 거예요. 첫 번째, 나 아파. 왜 아픈 이유? 뭐 오늘 뭐 등록금 낼 수 없어? 아파. 뭐 쭉 이걸 쓰는 거예요. 혹시 정리를 일단 하고. 어떤 걸 내면적 성차림을 네,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가셨던 것 쓰셨네요. 같아요. 그치? 그걸 하고 그것들을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아주 표상적인 것들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더 문제가 복잡한데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놔두자. 네.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제 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지금 쉬는 시간이 공부 시간처럼 돼버렸어. 아, 그러네. 어떻게 그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하셨는지 너무 신기해요. 아, 진짜 멋있다. 아, 쉬는 시간이 좋았는데. 아, 진짜. 수다 떨어서 좋았는데. 또 시작이야. 자, 이규 이번, 씨는 뭔가요, 이제? 이번 시간은, 잠깐, 우리 라틴어도 지금 맛만 봤는데, 로마법의 이해야. 너무 어렵지 이거는 않을까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작진의 욕심. 네, 라틴어 하나. 로마법.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로마법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언뜻 지나가는 소리로 뭐 인류 3대 법전,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로마법 대전, 나폴레옹 법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한국사 전공자들이 발끈하죠. 경국 대전도 있다고. 이렇게 좀 껴줘.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로마라는 제국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섰던 나라는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었는데 왜 그리스는 로마처럼 못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리스가 폴리스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는 하나의 도시가 이미 이제 수용이 더 이상 한 도시가 수용을 못할 정도가 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그 새로운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도시, 네아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네아폴리스. 네아폴리스. 근데 문제는 그 네아폴리스를 어떤 사람을 보냈냐가 문제죠. 네. 누굴 보냈겠어요? 좀 이렇게 뭐 하층민이나 약간 좀 변방,
비주류를 보냈나? 젊은이들. 주류에 끼지 못하는 아직 젊은 세대들. 니네들이 가라. 그러니까 신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로마는 수많은 제국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제국이 확장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식민지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은 식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공동의 조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트들만 보내는구나. 엘리트를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엘리트를 뽑았으니까. 태도가 다르네. 아, 근데 그때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럴 때잖아요.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나 오늘 의도치 않았는데. 역시 우리 똑똑하시네요.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이 질문을 아니, 하시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건데. 부족한 선생이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준 것 아니. 같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서로마는 패망하고 없어요. 그렇죠. 그럼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동로마의 오늘날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의 영토도 이미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쪽짜리 황제. 근데 이 사람 고민을 하죠. 왜냐? 무력으로 다시 회복한 영토는 지속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아, 머리가 좋아. 그럼 이 무력으로 회복한 영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법. 빙고. 법인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중요한 질문 했구나.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로마 제국은 벌써 엄청난 시간, 엄청난 역사를 겪은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 이전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법들이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정리하자. 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전을 만드는 예. 거구나. 그래서 로마법 대전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처음에 코덱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칙법전이라고 그래서 황제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황제들의 법들을 정리를 해요. 오. 그러니까 황제의 칙령 위주로 먼저 그렇죠. 쭉 정리한 예, 거네. 예.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 파는 이제 우리가 영어 다이제스트 맞네. 맞네요. 세우는 또는 판덴테. 이건 뭐냐면 법학자들의 학설을 모아놨다. 학설 모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학설 희찬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디제스타라는 말은 뭐냐면 가위와 풀로 오려 붙인 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컨트롤 V, 컨트롤 C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진짜 귀찮이란 말이 맞네. 이렇게 모음집 이렇게 좀 잘라서 우리 마음에 듭니다. 하나를 하면 착착착 해서 역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야. 그냥 무조건 한다. 그냥 뭐 이해되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당황스럽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게 두 번째 권이고 이제 세 번째 권이 이제 인스티튜션 법학 원론. 이게 왜 만들었냐면 법학교가 있는데 법대생들이 4년을 맞춰도 법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황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법학 교과서를 만들어 주자. 개론 교육, 예, 그러니까 법학 제요, 법학 원론 뭐 그런 식의 이제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원론, 통론, 개론. 제일 싫은 대학. 예, 맞아요. 그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황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 당대 자신이 제정한 법들을 또 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코덱스에서 새롭게 만든 코덱스라고 해서 이제 노벨레. 이 네 권이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로마법 대전. 야, 그럼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황제가 단순하게 제국을 이렇게 열심히 통치한다, 법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어떤 운영 원리나 방향, 어떤 그런 국가 운영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집결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 집결된 것 안에는 우리끼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특제법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와. 유럽적 표준을 만들었다. 예, 예.
야, 대단하다, 이거 대단한 진짜. 의미가 분이네요. 있네.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왜 하필 로마법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건가요? 로마법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예요? 제가 라틴어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 하나 딱 외우면 어디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 라틴어 문구를 딱 얘기하면 얘가 좀 제대로 된 학교에서 공부했구나 라는 감정이 있었어요. 포인트 무조건 외워야 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 외우고 간다, 내가 네, 오늘. 오늘 이것만 해도 다들 이거 다 한 외운다. 거예요. 많이 안 어려워요. 네, 짧아. 도, 도, 우트, 우트, 데스. 데스. 네. 고향이 서울이시죠? 네. 여기 부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부산 사람 갑자기 수업을 할 때는 대형 강의실에 물어봐요, 제가. 우리가 부산에서 있으면 뭘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좀 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웃어요. 좀 더 하면 딱, 해도. 좀 더. 바로 그 동사다. 도, 주다 동사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딱 바로 외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틴어와 경상도 사투리가 연결이 돼. 인류 하나야. 보편적이야. 그래서 내가 주다, 내가 준다 라는 동사고 이 데스는 보동사 접속법이에요. 너가 주는 거예요. 너가 주기 때문에 나도 준다. 너가 주기 때문에. 네. 도, 우트, 데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도, 우트, 데스. 또 데스. 이건 외웠네. 쉽게 였어. 쉬워요.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너가 주기 때문에 나도 준다. 원래 채권법에서 나온 건데 네네. 이게 모든 유럽의 어떤 상호주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프랑스의 똘레랑스까지 이제 이후에 이제 확장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제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단순한 이렇게 상호주의지만 그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상대를 존중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동감해 줄 수 있다는 개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의 커짐이죠. 생각의 확장. 예. 두 우트 데스. 우드 데스. 네. 좀 쉬는 거야 이제? 너 끝났어 이제? 이교시까지 끝났나요? 밥 먹자, 밥 먹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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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근데 나 당근 안 좋아하는데. 아유, 편식하면 당근 많이 드셔야 돼요. 편식하면 나 당근 많이. 당근 안 좋아하는데. 아유, 편식하면 좋아하는데. 아유, 편식하면 당근 여기 이게 진짜야? 진짜요? 이거 이렇게 큰 죄송한데 혹시 김밥 드실래요? 제가 그거 먹을게요. 이게 뭐냐?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빵을 이렇게 오! 하면서 저 주시는 저는요, 거예요? 빵 여기 아니, 잠깐, 저는요. 접시에 어떻게 해요? 원래 이거 미녀들만 주는 건가 보다, 그죠? 그러면 안 좋지. 라틴어로 빠니스 빵인데 이게 스페인어로서 빵이 되는 거야. PAN. 그렇구나. 그래서 팡이 이제 그냥 우리한테 와서 빵이 됐죠. 예, 맞아요. 맞아요. 포르투갈어로 팡. 맞아요. 팡이 일본에 와서 빵. 한국에서 맞아요. 빵. 네, 맞아요. 맞아요. 빵은 로마 시대 결혼할 때 그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있겠죠. 약간 식구, 우리나라에서도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한다는 거는 당신과 내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빵을 함께 나눈 사람이 이제 컴패니언, 뭐 동료, 꼼빠니스 이렇게 해서 말인 것 같아요. 예. 와, 이 단순한 빵에 얽힌 단어가 굉장히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은 불만스러워. 지금 왜요? 점심시간인데 또 네. 수업 들었어. 또 수업에 그러네. 밥 먹었는데 밥 또 좀 먹어도 수업이야. 될까요? 드세요. 이것은 김밥, 당근김밥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상대시 뭐지? 진로상담. 이제 좀 가까워졌어요. 라틴어 로마법 살짝 어려웠는데. 근데 어떻게 작가님이 진로 상담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사실 그런 게, 내가 사실 중간에 지금 진로상담 받고. 남은 날 애 얼마 엄마가
엄마가 지금 진로 상담 받고 이래야 되는 거야? 아무리 방송이라도 그렇지, 어?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치. 이러다가 둘 다 흐지부지하게 될까봐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보니까 네. 워킹맘은 일터에서도 죄인이고 맞아요. 가정에서도 죄인이다. 맞아요. 아, 너무 가슴 아픈 말이다. 저한테 어떤 해답을 조금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런 게 정말 좋아.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아, 제가 어디 가서 라틴어로 된 조언을 듣겠어요.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야겠다. 듀람네, 이제 한번 읽어보면 항크, 에고, 비암시, 아스페람, 아트퀘, 두람, 네겜, 멘티아르. 어떤 뜻이에요? 이 멘티아르라는 건 거짓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만약에 그 험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 힘든 건 힘든 거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오. 예,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네.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어미 없이 태어난 아이처럼 이전에 어떤 그 해결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문제, 워킹맘이라는 문제, 이전의 모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특징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어미 없는, 우리는 새로운 신일 위한.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인들이 우리가 했던 고민을 이미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그 옛날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예. 말 멋있다. 그러니까요. 야, 잠깐만. 그만해. 어떻게? 나 상담할 거야? 1번. 사춘기 아들과 친하게 지내기. 아, 중요하죠. 2번. 새로 시작한 유튜브 잘 되는 거. 세 번째. 역사가로서 이미 성공했으니까 소설가로 성공하기. 솔직하다, 솔직하다. 가능하면 영화 감독해보고 싶다. 오. 나 진짜 오랜만에 영화 써봤거든. 막 썼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잘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나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반항만 하다 크고, 20대 때는 그냥 정신없이 불평만 하다 컸다라면, 이제 조금은 세상을 알 알 것 것 같은데, 같은. 뭔가 조금은 좀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계속 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바람을 나가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전에 어떤 한 제자가 그 톡이 밤에 왔어요. 한 8시쯤? 선생님, 이 길고 험난한 터널의 끝은 있을까요? 멋있다. 바로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뭐 제가 바로 답할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지? 좀 며칠을 고민하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단, 끝까지 간 사람이 한해서. 이쪽은 좀 달달하게 해주면 나는 뭐 굉장히 하슈하게. 네. 혹, 꽃게, 트란스비트. 우리가 많이 듣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란. 지나간다는 거, 지나가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게 만드느냐? 저는 가끔 이 단어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루머? 예, 저희가 아는 그 루머? 맞아요. 그래요? 뒷담화. 예, 예. 소문. 오. 근데 이제 이 R이라는 자음은 어떤 뜻이냐면 그 내가 원하지 않은데 다가오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소문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예전의 시간들을 보면 그것이 소문이 됐던 나쁜 소문이 됐던 좋은 소문이 됐던 지금 보면은 어떤 건 지나가고 없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여전히 나한테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소문은 지나가는데 그것을 대했던 나의 태도는 남았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그걸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대했던 나의 태도가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면 소문이 지나간 뒤에 나에게 남은 건 괴롭힘과 아픔이에요. 지나가지 않는 건 없지만 그것을 대했던 나의 태도는 남는다.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항상 이 생각에 더 괴로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을 딱 보고 나니까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인지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생활을 해나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되는 건 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3명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나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만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렇구나.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 공감의 어떤 그거를 맞아요. 만들어갈 수 있는 아마 이 방송도 아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그거예요. 예.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일단 올라가서 사과부터 해야 돼. 아들아, 미안하다. 나 요즘에 사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침통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특히 모르겠다 아버지나 남자들의 특징 같은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아들한테서 볼 때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화가 하더라고요. 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 나를 그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원고 없는 걸 얘기를 했겠어요. 네네. 라틴어로 아버지, 빠떼르. 빠떼르. 빠떼로. 빠떼르. 빠떼로.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빠떼 맞아요. 아, 그거 맞아요? 그 빠떼르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이가 빠떼로 가는 사이가 됐지. 그것도 맞겠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의 부자지간은 빠떼로 하는 사이. 애들 힘이 좋아가지고. 권위 있는 해석인데? 아, 그래요? 여기서 이 아버지라는 자음에 그 빠떼로. 피라는 자음이 들어가요. 근데 이 피라는 자음은 뭐냐면 네네. 모든 거를 정화하는 단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프리피카치오예요. 영어에 여기에 영어는 M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퓨어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된 어떤 깨끗한. 그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냐? 정화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정화된 자의 전에 어떤 거죠? 정화를 수행하는 자에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아직 정화된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화를 수행해야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어를 살펴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 언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길을 찾는 자에게 답을 주는 거. 네, 맞아요. 괜히 질문했다. 왜요? 더 힘들어졌어. 아버지의 역할에서 수행해야 되는 느낌? 약간 좀 내려놓으려고 질문했는데 하나 더 짊어진 기분이야.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어떤 아버지는 정화된 자라기보다는 정화를 해나가는 사람으로 의미를 수행하는 간다해서 힘 얻고 올라가게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언어를 새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근데 오늘 여기 쓰이는 실판에 쓰이는 그런 글자들을 보면서 라틴어는 한번 진짜 배워보고 싶다. 너무 있어 보이고. 인생이 담겨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으로 들어와서 있어 보여서 배우고 싶다. 있어 보임과 동시에 정말 인생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라틴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있거든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쌤의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도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네. 라틴어 수업이나 책을 읽을 때도 좀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떤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이 연원이 뭘까? 근데 오늘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선생님을 뵙고 느꼈던 기분 중에 하나는 단순한 라틴어를 잘하시거나 화려하거나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경력 속에서 삶의 철학이나 이야기를 만들어 오신 분 같아서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많은 진짜 힘과 어떤 그런 기운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공을. 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좀 부탁드린 네. 겁니다. 네. 라틴어로 보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아마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 세대요? 아, 너무 잘하는 단어다, 저거. 큰일 비디오? 났다. 비디오는 알죠. 저는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은 비디오를 보다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 이 보다라는 동사에서 BCO라는 비전. 네, 맞아요. 거기서 여기 M만 붙으면 영어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보다라는 동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보다라는 이 동사처럼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 보자.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만 집중했을 때 사실 그 아픔이 잘 안 보여. 근데 너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의 크기도 비교될 수가 있고 너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별로 아픈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훨씬 더 아프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네. 너와의 관계 속에 너를 보면서 나를 보시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언제나 늘 그렇듯이 또 새롭고 알찬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 되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